자, 우리 7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9강이고요. 교재 123쪽이고요. 출제 키워드 48입니다. 그죠? 자, 올바른 국어생활 관련해가지고요. 표준어 넣어야죠. 특히 이제 경어법 쪽 나오는 건데, 1차 이시 문제에서, 직접 존경과 간접 존경이 출제됐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설명형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한번 학습 통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겠죠. 자, 볼게요. 압존법이라는 이게 이제 존대를 눌러준다는 얘기인데 이를테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왜 말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문장의 주체보다 어른일 때, 즉 할아버지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나보다 우어른이시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부모보다 윗분 앞에서도 부모를 높이는 것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압존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칙이고요. 압존법을 적용한 거고, 다만 이제 부담스럽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아버지를 할아버지 앞에서 높이는 것도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자녀를 언급할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술어에 시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태야 어머니 좀 오라고 해라 라고 해서요. 당연히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입장에서는 기태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보다는 아랫사람이니까 높임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태야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시를 넣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2번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경어법 해가지고요.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왜 압존법은 가족 아니면 친인척 간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직장이나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이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과장이 부장에게, 그죠? 부장님, 김 차장이 이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차장이 직급상 부장보다 아래기는 하지만 상호 존중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장님, 김 차장님이 이 자료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자식 예의도 모르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그때부터 이제 정말 꼰대라고 하는 거죠. 상호 존중이 원칙입니다. 이런 거 요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내년에 공직 생활 하실 때 다만 좀 생각하시면서 분위기에 맞추기는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직장 사람들에 관해 말할 때 제가 상호 존중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직급에 상관없이 시를 넣어서 존대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부장이 차장에게 과장은 부장이나 차장보다 아래기는 하죠. 직급상. 하지만 김 과장 외근 나가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뭐 김 과장님께서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술어 쪽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서 그저 존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간접 높임법. 우리 1차 20문제에서는 간접 존경이라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간접 높임이 뭐예요?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이때는요, 주치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넥타이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부장님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죠? 넥타이를 멋지다가 아니라 멋지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장님, 오늘 넥타이가 멋지시네요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맞는 쓰임이에요. 그러니까 압존법을 쓰지는 않지만 간접 높임법은요, 그죠?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시다 같은 것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요, 계시다를 쓰지 않아요. 계시다는 사람을 직접 높일 때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안 되고요.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해가지고요. 간접 높임법 사용에 제한이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 왜 간접 높임법은요, 높임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높임으로써 그죠? 높임의 대상,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높이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 왜 청자인 손님이 주문한 거, 이 주문한 물건, 음료나 음식이나 물건은요, 손님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물건의 가격도 원래부터 청자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손님이 주문한 대상이나 물건의 가격은 절대로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 주문하신 녹차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이즈가 품절 20니다가 아니라 품절입니다. 그다음에 포장 이세요가 아니라 포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써야 되고요. 가격도요. 69,000원 되십니다가 아니라 69,000원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죠. 역시 제시문형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 같은 경우는요. 타인의 말을 일컬을 때는 높임말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말을 낮추어서 이러는 말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대로는 높임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른 앞에서 자신이 하는 말을 낮추어서 표현할 때도 말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나의 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낮춰서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둘 다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5번에 3인칭 제기대명사 자기와 당신 해가지고요. 그죠? 체언이 높임의 대상일 때는 제기대명사 당신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자기 손으로 이부자리를 계신다가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부자리를 계신다. 그죠? 우리 왜 문장의 주어를 다시 일컫는 이런 것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높임의 대상일 때 당신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다와 뵙다. 아랫사람 입장에서 우러른을 만날 때는요. 뵙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만나는 대상이 자신보다 윗사람일 때는 뵙다를 써야 되는 거.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가 아니라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만날 때는 뵙다라는 표현 쓰지 않는 거죠. 당연하고요. 7번에 물어보다와 여쭈어보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묻는 대상이 자신보다 우더른 즉 윗사람일 때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쭈어보다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부모님께 물어보고가 아니라 여쭈어보고 결정할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 저에게 물어보셨던 자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질문할 때는요. 여쭈어보다라는 표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어보다에 높임에 서너머럼이 시 넣어서요. 물어보셨던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한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8번에 우리와 저희. 우리 저희라는 말 자체가 그죠? 윗사람이나 남에게 자신과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서 저희라는 말을 쓰는 건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동시에 관계돼 있을 때는 우리로만 써야 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라고 하면 듣는 사람을 내가 강제로 낮춰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때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 같은 경우는요. 아예 저희 나라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도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동등하기 때문에 저희라고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건 맞고요. 그다음에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나라라고 낮추는 경우는 없어요. 살짝 응용해 보죠. 우리 이를테면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회의할 때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회의에 참여한 선생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번에 저희 학교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학교 이렇게 써야겠죠. 9번은요. 이게 예절의 범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이유 따지기보다는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를테면 우리 흔히 어른께 혼날 때 야단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단이라는 말은요. 소리 높여 마구 꾸짖다 이런 뜻으로 꾸짖는 입장에서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혼나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꾸중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자 어쩐 일인지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어머니는 야단을 하지 않으셨다는 맞는 쓰임이고요. 혼났을 때는 야단을 맞았다라고 쓸 수 없습니다. 관습적인 거예요. 대신에 걱정을 들었다, 꾸중을 들었다, 꾸지람을 들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한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10번에 수고와 고생, 감사 같은 경우는 좀 일상적인 쓰임에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고나 고생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격려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그냥 감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부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고요. 물론 감사합니다는 표현 쓸 때가 좀 애매할 때가 있죠. 이를테면 나보다 어른이 어떤 일을 고생스럽게 했을 때 그죠? 그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2011년 국회직 8급에 나왔던 거기는 한데요. 그죠? 애쓰셨습니다.
뭐 늦게까지 일하신 부장님께 그죠? 뭐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는 퇴근했는데 부장님만 남아서 늦게까지 일했을 때 감사합니다 쓰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 나 대신 일을 해줬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애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합니다. 문제 한번 보죠. 일정 정도 제시문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했을 때 자기의 말을 가리킬 때는 낮춤말이고 그래서 그냥 낮춤말로 말씀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 해서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쓰는 게 적절하겠죠.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말할 때는 3번이죠.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서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까지 괜찮은데 나라는 절대로 저희라고 낮추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만 쓰죠. 그 다음에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만원이세요 품절이십니다. 가격이나 물건에 관해서는 높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객치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건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품절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죠. 그죠? 표준 언어 예절 관련된 부분도요. 하나씩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자 49까지 한번 보죠. 일상생활 속 인사말과 관련된 건데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권기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태입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나름 최근에 출제된 적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자신의 성이나 본관을 남에게 소개할 때는 뭐 권씨, 안동권씨가 아니라 권가입니다. 아니면 안동권가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런 식으로 인사말 나누는 경우 많지는 않은데 공무원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두시죠. 그죠? 뭐 자네는 본관이 어딘가 했을 때 안동권씨 입니다가 아니라 안동권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네, 부모님을 아시는 분께 부모님을 언급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분의 뭡니까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함이 홍길자 동자이십니다.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홍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핵심은 성 다음에는 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직장에서 만나고 헤어질 때 만났을 때 흔히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잘 쓰고요. 이 부분은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을 아는 게 정확한데요.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것도 굿모닝 직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퇴근할 때 이것도 일상적으로 쓰죠.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 가능하고요. 다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실례라는 게 영어의 excuse me 같은 것들을 직역한 것일 텐데요. 실례가 예의에 어긋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인데 되게 이상하죠. 가볍게 보시고요. 3번에 전화 예절 같은 거. 요거 좀 낯설죠. 보세요. 잘못 걸려온 전화일 때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가 아니라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거셨습니다가 아니라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선은 아닌데요 라고만 하면 상대방이 다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화 잘못 거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되게 쓰기에 낯설기는 한데요. 어쨌든 표준 언어 예절상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물론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끊을 때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니면 이만 끊겠습니다.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을 역시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같은 말들 그죠? 이런 것들은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끊을 때 쓰는 말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직접 존경, 간접 존경이 1차 예시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 범주도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다룬 부분들 중심으로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확인 문제 한번 보죠.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요. 1번에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아이고 전화 예절 관련된 건데 어떻게 써야 한다고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로 써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되게 일상적인 거여서요.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사람 바꿔줄 때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뭐 이를테면 기태 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전화했는데 기태 없어요 하고 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니 전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한 거잖아요. 자, 지금 안 계십니다. 꼭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라고 남길 말은 없는지 꼭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 끊을 때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금 봤지만 어떤 말은 쓰면 안 된다고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1인당 스마트폰 하나씩, 핸드폰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에 있는 쪽으로 전화 걸어서 바꿔달라는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도 표준 언어 예절상 규정되어 있고 예전에 나왔고 제시문형으로 앞으로도 간혹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19강은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좌에서 이 중세국어 부분 하면서 우리 언어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